자, 물질과 에너지 첫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기체를 한번 다뤄볼 건데, 자, 기체의 경우에는 조금 내용도 좀 많고 다룰 것들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몇 개로 좀 쪼개서 차근차근 한번 진도를 한번 나가볼 건데요. 자, 오늘은 일단 기체가 무엇인지, 온도가 뭔지, 압력은 뭔지, 그리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제 각각의 법칙들에 따른 그래프 분석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기체라고 하는 친구들에 대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자, 기체, 액체, 고체가 있다. 그래서 가스, 리퀴드, 그 다음에 솔리드 이제 이렇게 해서 GLS라고 이제 쓸 건데, 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일단 기체의 모양에 대해서 그리고 부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이제 기체, 액체, 고체에서 이 모양과 부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좀 편하냐면, 자, 여기에 물고기 모양의 컵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이제 니모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니모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뭐 이런 모양의 컵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가거름을 집어넣을 거예요. 정육면체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있는 가거름을 이 물고기 모양 컵에다가 집어넣는다라고 하면 얼음의 모양은 뭐죠? 가거름의 모양 그대로죠. 그리고 부피는 가거름의 부피 그대로죠. 그럼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고체는 모양과 부피가 일정하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100ml의 물을 물고기 모양 컵에다가 집어넣는다라고 하면 부피는 여전히 100ml겠지만 이제부터 모양은 물고기 모양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 컵의 모양을 따라갈 거니까. 자, 그래서 액체의 경우에는 모양이 변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부피는 정해져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물고기 모양 컵에다가 기체 수증기를 넣어 놓는다라고 하면 이제부터 수증기의 부피는 이 컵의 부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체 분자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의 부피라고 이제 보시면 될 거고요. 모양은 뭐 물고기 모양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기체의 경우에는 모양과 부피가 변하는 성질이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자, 기체는 액체나 고체에 비해서 부피가 크다. 자, 그리고 밀도는 가장 작다라고 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아마 화학에서 배웠을 건데 0도씨 1기압에서 기체의 1몰의 부피는 얼마죠? 22.4리터라고 이제 우리가 앞에 화학에서 다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밀도라고 하는 게 부피분의 질량인데 만약에 내가 1몰을 모아놓는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기체의 부피가 가장 크겠죠. 자, 만약에 물이 있다라고 하면 이 친구는 18g이 될 거예요. 화학식량이 18이니까. 그럼 뒤에 그람만 딱 적어주면 18g이 물 1몰의 질량이 되는 건데 물의 밀도가 대충 1 정도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18ml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수증기로 바뀌면 22.4리터라고 하는 엄청난 부피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같은 개수일 때 질량은 같을 것인데 부피가 굉장히 커지겠죠? 그럼 이게 밀도가 되는 거니까 밀도는 굉장히 작겠구나. 자, 그래서 기체는 액체나 고체에 비해서 부피가 엄청 크고 밀도는 굉장히 작다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당연히 입자의 개수는 똑같은데 부피가 많이 크기 때문에 각 입자들 사이의 거리는 멀겠구나 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일단 가장 기본적인 기체의 성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좀 더 확장해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기체의 부피라고 하는 건 분자 자체의 부피가 아니에요. 분자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의 부피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단위는 뭐 리터라던가 미터 3제곱 이런 것들을 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온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건데 이 온도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섭씨 온도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섭씨라고 하는 것도 결국엔 상대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 섭씨 온도는 물의 어는 점, 그러니까 1기압에서 물의 어는 점을 0도로 잡아놓고요. 끓는 점을 100도로 잡아놓은 다음에 이거를 칸으로 쪼갠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물을 기준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상대적이다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앞에 화학에서 원자량 막 이런 거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상대라고 하는 건 가짜다. 기본적으로 계산하기가 어렵다. 단위라는 게 좀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입할 수 있는 온도라는 것은 섭씨가 아닙니다. 이거를 절대 온도, 켈빈 온도라고 이제 부를 건데 어떻게 정할 거냐? 켈빈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273도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운동이 멈추는 이제 그런 온도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기준으로 잡아놓고요. 그래서 얘를 0켈빈으로 정한 다음에 간격은 그냥 섭씨 거를 썼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에 활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지. 27도씨라는 온도가 있대요. 그럼 이 온도의 2배가 몇 도일까? 라고 한번 문제가 나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27도의 2배니까 54도씨 아니에요? 라고 하면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27도씨 섭씨 온도는 공식에 넣는 값이 아닌 거야. 우린 절대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를 먼저 절대 온도 켈빈으로 바꿔줍니다. 그럼 273을 더하게 되면 얘가 300켈빈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 얘를 기준으로 2배를 올려주게 되면
600켈빈이 되겠죠? 그럼 이 600켈빈은 다시 273을 빼주게 되면 그러면 327 도씨가 되겠다 라는 거로 이제 꺼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27도씨를 내가 2배를 했을 때는 327 도씨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정리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느낌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켈빈 온도를 쓸 것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압력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기체의 압력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그전에도 압력 얘기는 많이 들어봤단 말이야. 압력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자, 기체 분자가 단위 면적당 가하는 힘을 우리는 압력이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냥 힘이 아니라 단위 면적당 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인데 토리첼리의 수은 기둥 실험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대기압이 요 수은을 이제 밀고 있고요. 자, 여기서 봤을 때 요 수은 기둥의 높이가 76cm가 되니까 대기압과 같아지더라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얘를 옆으로 살짝 기울인다라고 해도 수은 기둥은 여전히 76cm다라는 건데 뭐 이 원리는 실제로는 얘가 기울였을 때 당연히 질량이 좀 커지겠죠. 더 많이 들어갈 거니까. 그런데 그만큼 요 원이 타원으로 바뀌면서 면적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은 그대로다 뭐 이런 건데 사실 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건 뭐냐? 1기압 1아트모스피어는 76cm 요 HG가 수은이에요. 수은 기둥 76cm.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760mm 수은 혹은 이렇게 뉴턴 퍼 미터 제곱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데 요걸 이제 우리가 파스칼이라고도 이제 부른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요런 관점이 있구나. 근데 우리는 앞으로 76cm라던가 아니면은 1기압 제일 많이 쓰는 건 1기압이 될 거예요. 그래서 1기압이라는 단위를 쓸 것이다 라는 것도 한번 봐주시고요. 이제 압력 얘기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U자관 앞으로 계속 많이 보게 되실 건데 자, 요런 식의 U자관이 있고요. 요쪽에 이제 열려있네요. 그럼 이제 여기는 공기가 들어오니까 대기압이 가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한쪽에는 기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항상 기준점을 뭘로 잡냐면 이 관에서 액체가 차 있잖아요. 요 액체가 차 있을 때 낮은 쪽 있죠? 여기를 기준으로 잡는 겁니다. 그러면 요렇게 잡게 되면은 둘이 같다라는 건데 그러면 요쪽은 대기압이 있으니까 1기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요쪽이 기체의 압력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둘이 같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1기압이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다른 말로 하면 76cm 수은이다 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Hcm만큼 높이차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낮은 쪽을 기준으로 잡는다 라고 하고요. 자, 이쪽에 대기압이 요 수은 기둥을 밀고 있고요. 요 수은 기둥이 H만큼의 높이가 또 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기체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대기압 1기압이 밀고 있고요. 그리고 수은 Hcm 수은만큼이 또 밀고 있다. 그런데 얘가 76cm 수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 값이 뭐랑 똑같다? 기체의 압력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76 플러스 H cm 수은의 압력을 갖고 있겠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38cm 이런 거 나오면은 얘가 딱 0.5기압이거든요. 그러면 1.5기압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계산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가는 건데 이렇게 한번 쪼개봅시다. 자, 그러면 이쪽에 대기압이 있는 거니까 여기에 1기압 이제는 그냥 76cm 수은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기체의 압력이 있고 수은 기둥의 압력이 있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76cm 수은이라고 하는 대기압은 오른쪽에는 이 수은 기둥의 높이인 Hcm 수은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기체의 압력이 되겠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기체의 압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76-Hcm 수은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압력을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볼까요? 요런 상황이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요 친구가 3.8cm인데 이게 수은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76cm 수은이 1기압이 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3.8cm 수은이라고 돼 있으면은 얘는 0.05기압이 되겠다라고 이제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마찬가지 봅시다. 자, 이제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이제 열려 있죠. 그럼 대기압이 들어오는 거니까 여기에 대기압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수은이 또 얘를 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낮은 면을 기준으로 놓고 여기 기체가 이놈을 밀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 한번 해보면요. 요 대기압 얼마죠? 1기압입니다. 자, 그리고 요 수은은 0.05기압이 되겠죠. 그러면 요 기체 압력은 얼마다? 1.05
ATM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아래쪽을 기준으로 잡으면 이번에는 기체가 위쪽에서 아래로 밀고 있고요. 수은도 아래로 밀고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안쪽에서 대기압이 밀고 들어올 겁니다. 자, 그러면 기체 B의 압력과 0.05 기압의 합이 1 기압과 같은 거니까 기체 B의 압력은 0.95 기압이 되겠다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얘가 뭐 밀고 내려오는 게 없죠? 자, 그러면 이쪽에서 대기압이 밀 거고요. 이쪽에서 기체가 미는 거니까 이 둘은 그냥 같다라고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기체 C는 1기압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충 압력을 어떻게 구하는지 느낌 아시겠나요? 그럼 이제 이 내용을 잘 정리를 해보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요. 어떤 건지까지 설명을 하고 다음 영상에서 이제 이어가 볼 건데요. 자, 먼저 보일 아저씨, 샤른 아저씨, 아보가드로 아저씨 각각의 법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일 아저씨가 뭐라 그랬냐면 몰수가 일정하고 온도가 일정하다. 그러니까 이 조건도 잘 보셔야 됩니다. 몰수, 그러니까 양인 거죠. 이 양이 일정하고 온도가 일정할 때 뭐라고 했냐면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PV는 일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 자, 샤르리안 아저씨가 뭐라 그랬냐면 몰수가 일정한데 압력이 일정하다면 기체의 부피는 온도에 비례한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섭씨 아닙니다. 켈빈 온도에 비례한다 라는 것까지 봐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아보가드로는 우리가 화학에서 많이 봤죠. 압력, 여기 얌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압력입니다. 압력이 일정하고 온도가 일정하다면 그때부터는 부피는 몰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거를 화학에서는 부피비는 몰수비다 라고 이제 문제를 많이 풀으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조합을 하면요 뭐가 되냐. 자, 부피가 있죠. 부피는 압력에는 반비례합니다. 자, 그리고 온도에는 비례하고요. 그리고 몰수에도 비례하더라. 그럼 이런 식의 꼴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러면 요 P를 넘겨주면 PV가 만들어지고요. 자, 그러면 요 비례를 같다로 바꾸고 싶은 거니까 상수 하나 딱 넣어준다라고 하면 그 상수를 R이라고 할게요. 기체상수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N, R, T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공식이 PV는 nRT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내내 들고 다니는 가장 중요한 식이 PV는 nRT예요. PV는 nRT, PV는 nRT, PV는 nRT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사실 이 보일, 샤를, 아보가드로 각각을 따로따로 막 외우고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조건만 잘 보시면요. PV는 nRT를 딱 넣어주고요. 지금 문제에서 몰수와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돼 있죠. 몰수 일정, 온도 일정, 상수니까 당연히 일정. 그러면 얘네들의 곱이 일정이네. 아,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하는구나. 바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도 PV는 nRT를 한번 써보면 샤를의 법칙에서는 몰수가 일정, 압력이 일정, 상수는 일정이니까 부피와 온도가 비례하네. 바로 나온다 이겁니다. 자, 아보가드로는요. PV는 nRT에서 압력이 일정하다, 온도가 일정하다, 상수는 일정하다. 그럼 부피비는 몰수비가 바로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 이 법칙들을 따로따로 한다라기보다는 PV는 nRT라고 하는 가장 거대한 식을 하나를 딱 외워놓고 조건들을 대입해가면서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PV는 nRT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자, 봐봐. 나는 상수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0도씨 1기압이라고 하는 기준을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기체가 1몰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친구는 22.4리터의 부피를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러면 이 0도씨라고 하는 거를 바꿔주면 273켈빈이다.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기체의 상수 R은 PV는 nRT에서 R만 남겨놓고 NT를 넘겨버리면 NT분의 PV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압력 얼마로 잡았어요? 1ATM 될 거고요. 부피 얼마가 나와요? 22.4리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몰수는 1이라고 잡았고요. 온도는 273이 됩니다. 그럼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압력 ATM 나올 거고, 부피 리터 나올 거고, 몰 K 요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요 값을 이제 여러분은 이제 대한민국 이과기 때문에 이 정도 암산은 싹 가능하죠. 요거를 계산하면 0.08
2라는 숫자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기체상수 0.08이고요. 기체상수 R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는 그때그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숫자 0.082가 나온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신 문제에서는 실제로 이 숫자를 넣는 계산 문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주시는데, 대부분 문제는 사실 0.08이 좀 가혹하거든요. 그래서 0.08로 쓰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값만 넣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막 어려운 포인트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PV는 nRT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기체상수 R은 0.08이다 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딱 기억해 주신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는 이 각각의 법칙들에 대한 그래프 개형 분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